얼굴 안에 건강의 키가 숨어 있습니다. 미의 조건으로만 여겨온 얼굴의 황금 비율. 얼굴 키는 작으면 병이 생깁니다. 이제 내 몸 건강의 척도가 된다. 얼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숨을 잘 못 쉰다든지 손발의 저림이라든지 어깨의 통증, 전신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하네. 내 얼굴 속에 숨어있던 얼굴 키의 정체. 그냥 황금 비율이란 말이 떠오르는 그런 얼굴인데 1cm 차이가 나? 7.5점?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얼마나 생각을 했길래. 얼굴 키가 작은 겁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얼굴 키의 비밀. 해결 방법 있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작은 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 5분이면 작은 얼굴 키를 키울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바로 그냥 가능하다고요? 물어보세요. 5분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단 5분 만에 일어난 변화. 그래요? 통증은 없고 시원해. 비뚤어진 자세부터 만성 통증까지 싹 잡아줄 얼굴 키 찾기. 아,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 건강 프로젝트 나는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 양상국 씨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양상국 씨. 그렇죠? 주지 마요. 근데 외모도 외모인데 사실 뇌생남으로 또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그래요? 팬이고. 아니, 어디에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제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못 찾고 네, 있네. 찾아보면 많죠. 근처에 깔려 있대요. 오늘 나는 몸신이다. 몸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소화불량에, 변비에, 그리고 편두통의 어지럼증의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과 치매, 알츠하이머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 일이야? 이게 어떤 특정 부위거든요. 그런데 몸 전체의 근육과 또 신경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 환자 4명 중에 1명은 20대 여성이라고 해요. 여성? 젊은 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몸이 어디가 많이 아픈데 병원 가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고. 네, 맞아요. 맞아. 그다음에 통증 치료를 받느라고 봤는데 효과는 없고. 네, 맞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곳,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오, 주의 어디지? 깊게 살펴보셔야 머리다. 네. 네. 몸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만성 통증의 원인 턱! 얼굴 키를 찾아라. 예. 아니 근데 턱이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만성 질환이 생긴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뭐 턱은 뭐 턱인데 얼굴 키는 뭔가요? 얼굴 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아니, 근데 평소에 조금 이렇게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요즘 친구들은 막 180m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크더라고. 얼굴 키라도 좀 크면은 키가 좀 늘어나죠. 늘어날래나 예, 이런 바람이 있어서 얼굴 아니, 키- 근데 얼굴 키가 너무 커도 이게 좀. 아 진짜. 아니,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원래 키가 185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굴 키가 생각보다 커요. 얼굴 키를 줄이면 180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디 뭐 다친 적은 없지? 다친 적은 없지. 오 박사님, 얼굴과 통증을 오늘 묶어놨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로라 하는 미녀들. 미녀가 주제인가요? 네. 진짜 턱선이 살아있는 사람. 빅마마만 빠졌네. 근데 내가 저 맨 끝에 나 아니에요? 아. 어렸을 때 사진. 다들 굉장히 이쁘죠? 네. 바로 얼굴의 비율이 좋다. 이렇게 비율. 표현을 할 수 있는 얼굴들입니다. 자, 요 비율은 단순히 미인의 조건만이 아니라
몸의 통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율이요? 이 비율을 결정하는 게 바로 턱이에요, 턱. 턱 관절이 어디입니까? 요 바로 앞쪽 선 여러분 다 만질 줄 알죠? 네. 요 턱 관절 앞쪽에 있는 요 아래 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식으로 얼굴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통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생각도 못했네. 저분들은 이쁘기도 하고 안 아프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사기 아니야? 작아졌네요. 저분들 배우들은 지금 방금 우리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비율이 좋지만 우리는 비위가 좋아. 왜 우리는이에요, 맨날. 이영수 선생님이지. 이 한의학에서는 이 인체의 모든 경락이 턱과 치아를 지난다고 해서 이 턱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턱의 맞물림이 좋지 않게 되면 등이 굽고 척추가 휘고 디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의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턱의 위치를 교정해주는 특수한 마우스피스를 착용하는 걸로 봐서는 이 턱의 위치가 전신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수많은 통증 가운데 바로 이것, 얼굴과 관련이 있는 통증이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얼굴과 통증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몸신 주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얼굴의 비율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 턱에 숨겨진 황금 비율과 내 몸 통증의 원인을 찾아줄 오늘의 몸신 주치. 치의학 박사 구현웅.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하고 나오셨어요. 아주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구현웅입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나오셔서 대단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제가 치과적인 그런 지식서부터 또는 통합의학까지 배우고 연구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오늘 힘껏 힘닿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턱이 참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쉬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침을 삼킬 때나 음식을 씹을 때나 또는 말을 할 때나 하품을 할 때 턱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턱이 얼마나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4,860번. 여기는 자주 드시니까. 열리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열일한다 그러죠? 네. 보통 우리가 그 위아래 턱이 작게는 2,500번서부터 평균 한 3,00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과묵하신 분들은 좀 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위아래 턱의 맞물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아래 맞물림이 얼굴이나 또는 전신적인 어떤 문제점들,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의 이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의 이상인 부정교합 때문입니다. 아래턱이 틀어지게 되면 그 다른 부위의 어떤 기능장애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숨을 잘 못 쉰다든지 자세가 나빠진다든지 또는 감각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턱이 이게 몸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 모르는 분은 정말 저렇게 그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죠. 충분히. 다른 부위하고는 달리 턱은 전후, 좌우, 상하로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부위보다도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고요. 또는 턱 부분의 어떤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넬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선생님 엑스레이는 아니죠? 맞는 거예요. 이럴 뻔했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죠? 그러네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 삐뚤어진 이유가 턱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턱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희한하네. 그래서 미국 국왕 안면 통증학회에서는
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다른 통증에도 더 민감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턱 주변의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얼굴이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대칭이 생기면서 일자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흉추와 같은 그런 어떤 척추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앞뒤로 기울이거나 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보통 조금 심한 게 바지가 저는 기장이 양쪽이 다를 맞아요. 정도로. 아, 그런 사람 맞아요. 네, 예. 다리도 되게 심하게 짝짝이거든요. 근데 뭐 별로 그다지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것도 턱에서부터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리 길이를 실제로 재보면 해부학적으로 길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대개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 고관절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좌측 및 우측의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턱의 위치 이상이 다리 길이 차이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네, 전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얼굴 키입니다. 아, 이게 또 나왔어. 그게 뭔가요? 네. 진짜 이건지 얼굴 키가 뭔가요? 얼굴로 무슨 자동차 시동을 겁니까? 아, 선생님. 아, 자꾸 얼굴 키라고 하니까. 오늘 저기 이모 씨가 키에 좀 민감하시거든요. 얼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앞서 보신 것처럼 보통 미인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얼굴의 비율을 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재고 옆에서도 재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마에서 눈꼬리, 그다음에 입꼬리, 또 아래턱. 그래서 원래는 세 군데의 얼굴 키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재는 게 뭐냐면 이게 세 군데를 재면 비율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눈꼬리 안쪽에 있는 눈꼬리, 요 눈꼬리하고 입꼬리 있는 데까지 길이를 재고요. 그다음에 인중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턱 밑에까지 길이를 재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얼굴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키를 서로 비교했을 때 먼저 잰 눈꼬리에서부터 입꼬리까지 거리가 기준이 되고요. 밑에서 잰 아래턱의 길이, 즉 아래 얼굴 키가 짧거나 뭐 같거나 길거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얼굴 키를 보면 내 목이 일자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몸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렇다면 여기 좋은 모델들이 계시니까 지금부터 얼굴 맨날 저희예요. 긴 거 넓은 거 다 있습니다. 고맙다 굵은 거 얘기 안 해도. 먼저 이혜정 선생님 먼저 네,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아니, 턱을 사실 여기다가 대주시고요. 좀 이제 계속 입술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은? 코김 어떡할 거예요? 자, 한번 왜 보실까요? 김이 나와서? 지금 아래에는 얼굴 키가 약 6.8cm요. 68mm. 그다음에 위에 있는 중간의 턱 높이는 약 70한 1mm. 3mm 정도. 큰 차이는 아닌데 근데 얼굴에서 3mm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단 키가 뭐 한 2, 3cm 차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게 똑같아야 좋은 건가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기준을 그냥 중간에 있는 얼굴 키하고 밑에 있는 얼굴 키가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얼만큼 짧으냐 기냐를 놓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얼굴 아래 턱 쪽이 조금 짧으신 경우시네요. 그렇죠. 약 3mm 정도 짧으신 거죠. 아, 네. 얼굴 키가 마- 그럼 작으신 건가요? 큰 건가요? 작은 거죠. 얼굴 키가 작으시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란스가 맞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1대1 정도가 네. 질문을 안 했으면 괜찮죠. 아, 들어가시고 나서 해도 좋았잖아요. 예, 잘못했네요. 얼굴 키가 작다는 것은 제 위치에 있어야 할 아래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의 부정교합, 전신 불균형, 다양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신 가족 중에 그 황금 비율이라는 1대1의 비율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약 3mm 정도 차이가 있으셨는데요. 긴장되네요. 이번에 저희 이영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하시는 것 같아. 거기. 선생님 얼굴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길이를 모르는데 만들 수가 없지. 근데 턱살까지 쳐주는 건가요? 제 말이 턱살을 빼는 거죠?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갖다 대셔야 돼요. 올려놓으시. 꽉 눌러주세요. 근데 정말 어쩜 이렇게 귀여우세요.
자,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래턱의 길이가 6.6mm 정도. 위는 7.6이니까 1cm 정도 차이. 거의 그 정도로 보여요. 위가 깁니까? 네. 네. 그럼 턱살을 찧어가지고 이걸 부풀리면 괜찮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레이디 제인.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냥 황금 비율이란 말이 떠오르는 그런 얼굴인데. 네. 황금이 아니라 보석이 완전 다이아몬드 비율이야. 그냥 너무 비율이 좋을 것 같아. 결과 보실까요? 5.4, 6.5. 6.4. 워낙 그 작은 얼굴이죠. 예. 1cm 차이가. 그러니까 6.4인데? 예 아래 턱이 작은 그만큼 많이 네, 작은데 얼굴 키가 작은 겁니다. 차이가 꽤 있는 거죠. 얼굴 키가 작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저희가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양상국 씨입니다. 얼굴 키도 큰 일단 양상국 씨. 보통 지금 6점 몇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한 7점 몇대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이랬는데 근데 의외로 황금 비율일 수도 있어요. 맞아.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예, 기대됩니다. 양상국 씨의 네. 얼굴 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길이가 차이 그래요. 어떤데요? 궁금해. 궁금해. 내가 내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길래? 역대 최고인가요? 역대 최고는 아닌데 꽤 기신 편이에요. 6대는 넘어갔습니다. 7.5점? 예. 네, 7.5. 아니 좀 7.5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아니 얼마를 생각을 했어요? 8, 9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인데요. 7.5, 7.6. 그러면 거의 같은 거네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딱 1대1을 어떨 때 뭐 딱 맞고 틀리고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황금 비율에 그 황금 비율. 어머나.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이 황금 비율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 그건 아닌데. 와, 비율이 황금 좋겠어요. 비율을 찾았더니 양상국 씨가 나왔어요. 일단 뭐 대단한데요? 아주 건강한 통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일단은 턱의 길이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 얼굴이 황금이면 난 도금이요? 이거 참 답답하네. 황금 비율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더 잘나 보이네. 이모 씨 얼굴은 정말 작아요. 지금 저 얼굴이 황금인 건 이해가 가는데 양상국이가 황금인 건 난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어. 5점대 넘을 것 같은데. 6.2, 5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5mm. 작아요. 네. 아래턱이. 얼굴 키가 5mm가 짧은 거로 네.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5분을 대상으로 해서 얼굴 키를 알아봤고요. 마침내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주인공 양상국 씨. 황금 좀 만져보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별로 엉뚱한 사람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승질나. 예. 반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얼굴 키가 뭐 짧거나 또 길거나 한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얼굴 키라고 하는 것이 작게 되면요. 입안의 공간이 작다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입안의 공간이 작으면 그 혀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가 제 위치에 못하면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뒤로 갑니다. 뒤에는 기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숨 쉬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2분만 숨을 못 쉬면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원래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선은 수평선에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빼게 되죠.
그래서 일자목을 만들게 되고요. 일자목이 되면 인체의 무게중심선에서부터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도 이게 거꾸로 된 C자 모양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앞쪽으로 이제 진전해서 일자목이 되면서 목 뒤쪽에 있는 배열들이 전부 다 잘못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손발의 저림이라든지 또는 어깨의 통증 또는 뭐 견갑골 주위의 무거운 느낌 또 심한 두통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이 턱관절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과 림프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데요. 턱이 0.2mm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안에 있는 신경 같은 것들이 눌리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통증과 연관된 것들이 바로 두통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리 속을 확인하느라고 뭐 CT, MRI 이런 걸 찍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머리 속의 문제와 연관된 두통은 전체 두통의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속의 문제는 전혀 없이 턱 관절의 문제만 가지고도 95% 정도의 두통을 해결해낼 수도 있다. 잘 확인하면 그렇다는 의미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이제 긴장성 두통인데요. 눈, 귀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네. 여기를 눌렀을 때도 통증이 나타나는 두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편두통이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씹는 근육 중에 하나인 옆머리 근육에 의한 통증입니다. 그게 관자근이라는 게 바로 옆머리. 네, 옆머리 근육이죠. 네. 저게 이제 물을 때 사용하는 그 하나의 근육이에요. 관자근은 턱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저 부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면 두통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통이 느끼는 여러 개의 근육 중에 아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통증뿐만 아니라 불면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의 한 이 대학 치과 병원에서 이 턱관절 장애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67%가 두통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3사람 중에 2사람이 두통이 있는 거고, 또 50%는 불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턱관절 장애의 경우에 이제 통증이 오래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 뇌 신경계가 흥분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호 전달에 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두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머리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치아까지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이제 불면증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래턱의 위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통증은 목과 어깨의 통증인데요. 얼굴 키가 작으면 기도가 좁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한다기보다는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가슴 위쪽만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면 목 어깨에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목빗근은 다른 말로 흉쇄유돌근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그 흉쇄유돌근은 흉골하고 쇄골, 그다음에 유양돌기라는 곳에 세 군데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두 줄기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은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견딜 만한 근육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과도한 근육이 긴장이 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심하게 여러 개를 하루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입니다. 어깨가 이 결리고 좀 뭉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오늘 또 내가 일을 많이 했구나 피곤하구나 그래서 어깨가 뭉쳐가지고 아픈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얼굴 키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 한 번도 저 생각해봤어요? 없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해봤지. 맞아요.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네. 저는 황금 비율이어서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안 피곤해요, 진짜로. 지금 무슨 비율이라고? 못 살겠어. 아이고.
저 양상국 씨 조금 긴장해 주세요. 예. 지금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저희가 보통은 그 주제에 맞는 분을 모실 때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이분은 이미 잘못 정상적이셔서 모셨어.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작진도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아파야 되는데 너무 정상이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 얼굴키로 인한 통증은 이뿐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뼈의 이상은 뭐 흉추라든지 요추 또는 골반의 연쇄적인 그러한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길이가 긴 다리는 계속해서 혼자서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종아리의 통증까지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의 통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턱이 안 좋으면 어깨가 그렇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턱하고 종아리하고는 거리가 얼마예요? 발바닥까지가. 네 얼굴 키가 작은 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아까 그 그림이 딱 저 같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다리가 길이도 짝짝이고 밤마다 종아리가 붓고 아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종아리를 막 당기는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 키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맞아요. 자, 지금 저희가 짧은 얼굴 키와 통증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짧으면 씹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얼굴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씹는 메커니즘, 저장 메커니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작이라고 그러면은 음식을 씹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평생 얼굴 키가 작지만 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이 살아왔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씹었어요? 넣었어요? 삼키신 거 아니에요? 드링킹. 우린 넣잖아. 우리는 씹으려고 마음 먹으면 벌써 넘어갔지. 미끄러져. 이렇게 넘어가는 거 더 짚어서 두어 번 씹어내버려. 근데 이 얼굴 키가 작다고 해서 왜 음식 씹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 왜야? 얼굴키가 작아서 위아래 턱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아래턱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아래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통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씹는 근육은 좌우 내쌍 8개가 있습니다. 성인이 어금니로 씹을 때 발생되는 힘은 약 60에서 80kg 정도 발생된다고 하고요. 그 힘이 이제 두개골을 향해서 이제 이게 작용하게 됩니다. 음식을 씹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균형된 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얼굴 키가 적절하신 분들은 이 근육의 상세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얼굴 키가 작거나 좌우에 부정교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상세가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머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근육들도 비정상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을 받치고 있는 목 근육이라든지 어깨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저작하는 상황에서도 치아가 깨지거나 닳거나 또는 치조골이 내려앉아서 이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턱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씹을 때 이게 통째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턱 관절의 압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연골이 비틀어서 그것이 오래 방치되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음식을 씹는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어금니가 닳게 돼요. 이 어금니가 닳게 되면 얼굴 키가 줄게 되죠. 얼굴 키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얼굴 길이가 감소하면서 입 안쪽에 있는 용량이 작아지게 되고 이러면 혀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숨 쉬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호흡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빼거나 어깨를 들거나 구부려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따라서 이 얼굴 키가 작아지면 이 어깨 배열에도 이상을 오게 만들고 근육통, 오십견 같은 이런 증상들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네, 실제로 이 씹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전신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국내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턱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요통의 위험률이 한 2배 정도 증가하고요. 또 요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소화 기능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12지장 궤양 있죠? 이거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4배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씹는 작용인 이 저작 운동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몸에 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면 물론 소화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육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얼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이러한 근육들이 긴장하는데 그 긴장이 머리가 아픈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지럽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눈을 침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 별명이 찌그리였어요. 얼굴 하도 찡그리고 다녀서 시장에서 별명이 찌그리였는데 그분이 약 하루에 진통제를 2통 때문에 20개를 드셨어요. 입안의 상황을 보면 거의 반 정도의 치아가 닳아 있었습니다. 얼굴 키가 많이 낮았다는 거죠. 네. 그 얼굴 키를 회복해 주신 이후에는 지금 약을 안 드시고 생활하십니다. 두통이 없으신 거예요. 네. 야, 그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와, 예. 궁금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가 아예 없으니까 얼굴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도 아프고 이제 몸의 통증하고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얼굴 키다. 하여튼 이 어금니를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아, 근데 정말 질문하고 싶네요. 양상국 씨는 그러면 이런 통증이 거의 없나요? 어깨나 목이나? 예, 저는 그런 통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졌네요, 외모만 빼고.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작은 얼굴 키가 호흡과 관련이 있다는데 이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다고 해서 병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 키는 작으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 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숨쉬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24,000번에서 26,000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근데 만일 뭐 예를 들면 얼굴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에 10cc씩만 못 쉰다고 하면 24만 cc를 못 쉬게 돼요. 그걸 산소로 환산하면 한 50리터가 넘습니다. 우와. 그로 인한 세포의 건강도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명확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아래턱의 얼굴 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안에는 혀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근육 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혀는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있는 그 정도의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보이는 부분에 한 3배 정도의 큰 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근육 덩어리예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3배. 네. 3배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여기 혀가 이만하면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네, 그 밑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우설구이 드셔보신 적 있어요? 네. 생각보다 아주. 네, 크죠? 정말 맛있어요. 네, 크죠? 정말 맛있어요. 네. 뒤에가 진짜 이만큼 달려 있어. 30cm 되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잖아요. 네, 네. 보면 근데 우리 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뿌리까지. 그래서 아래턱의 위치가 잘못되게 돼서 혀의 뒤쪽 면이 후퇴를 하게 되면 기도의 형태를 나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입안이 작아서 혀가 갈 곳이 없으면 압력을 미칩니다. 근데 이 턱뼈는 굉장히 아래 턱뼈는 굉장히 단단한 뼈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압력을 미치게 되면 비강에 압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좌우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비중곡 만곡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키가 작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호흡을 하는 데 있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인데 조금 더 심해지면 안면의 통증이라든지 기억력을 감퇴시킨다든지 또는 주의가 산만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과 함께 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 씨 옆에서 막 코 풀고 난리 났어. 아니 내가 무슨 코를 풀어요. 이거 해보고 싶잖아요. 더러워 진짜. 나 진짜. 얼굴 키 작다고 무시다. 그럼 그 코가 막히는 비염이 단순히 뭐 알레르기나 감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작은 얼굴 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비정상적인 압박이 비강을 가게 되면 코에서부터 밑으로 빠져야 될 림프가 잘 못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만 조금 감소시켜 주더라도 그 림프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조그만 자극이 가더라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낮에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간에는 우리가 누워서 자게 되면 기도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얼굴 키가 작아서 기도가 좁은 사람이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은 턱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혀가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도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게 수면 무호흡증이죠. 맞습니다. 예, 역시 이용식 형님 서주대감 같이 딱 맞추셨는데요. 내가 증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하기가 곤란하니까 입을 벌려서 그걸 보존하려고 하죠. 이때 입천정이 떨리면서 생기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입니다. 근데 흔히 코골이 하면 코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코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입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골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코골이라고 하지 말고 입골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따르면 그 수면 장애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요 2008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는 게 바로 턱관절 장애로 나타났는데요. 턱관절 장애하고 수면 장애를 통계학적으로 같이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발병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다리를 꼬거나 턱을 개거나 또는 하의를 신는 그런 습관들이 바로 턱 관절의 균형을 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그 말씀을 들을수록 이게 얼굴 키가 중요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얼굴 긴 사람들이요, 힘을 냅시다! 화이팅! 아, 대단해. 네. 뭐 얼굴 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아니 저는 요즘 한적이라 그런지 어떤 나이가 들어 그런지 눈도 좀 뻑뻑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되게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까 계속 방송 들으면서 제가 눈이 지금 이렇게 침침한 것도 혹시 이거 얼굴 키가 작아서 이런 건가 하고. 설마. 아, 얼굴 키가 작게 되면요. 안구건조증이라고 표현되는 눈의 뻑뻑함이라든지 침침함과 관련돼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얼굴 키를 키우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입을 벌릴 때 사용하는 그 외측 익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의 근막이 서로 거기서 부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턱의 움직임이 과도한 긴장이 일어나게 되면 그 근육의 근막을 통해서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근막에도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마치 환자분들이 눈이 뻑뻑하니까 그러면 아 눈물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굴 키를 회복시켜 주게 되면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이 원활해지기 때문에요. 시야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마치 유리창 닦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도 다 연관이 있다고 하면 턱 모양도 외모도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 아, 이 얼굴 키가 작으면 요 그 가로지르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얼굴 키가 짧은 상태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씹거나 하게 되면 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비대해져요. 그렇게 되면 얼굴 키가 낮은 거는 물론이고 옆쪽으로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각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 관자놀이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도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근육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동안근이 비대해지면 눈동자도 살짝 바깥으로 나와요. 눈동자도 살짝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했을 때 눈동자가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눈 튀어나온 거. 아니 튀어나온 거는 원래 그렇게 생기신 거고 그래도 쌍꺼풀에서 훨씬 나. 아니 근데 그럼 이게 길면 뭐 어떤 거예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굴 이게 키가. 짧은 얘기는 주로 했는데 길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짧은 사람들보다는 긴 사람들의 문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얼굴 키가 큰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가 한쪽으로 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자꾸 보게 되네요. 네. 원인 모를 통증이
작은 얼굴 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삼새삼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결 방법 있으신 거죠? 아, 물론입니다. 있으신 거죠? 아, 물론입니다. 전신을 괴롭히는 각종 통증과 수면장애, 안구운조증까지 부르는 작은 얼굴 키를 수술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술이 아닌 집에서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그 증상들이 완화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대박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냥 뭐 바로 그냥 가능하다고요? 네. 윙 하는 거 없죠? 네. 저는 가공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남아서 이거 하고 오세요. 먼저 가공했습니다. 할 필요 없으니까. 아, 진짜, 진짜 궁금한데요? 잠시 후 그래가지고 충분히 작은 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작은 얼굴 키를 키워라. 5분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고 5분 만에 통증과 삐뚤어진 자세를 잡았다.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얼굴 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신기하다. 지금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얼굴 키를 해결할 그 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준비돼 있죠? 네.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생겼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망치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망치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입니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네. 둘, 셋. 넷.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뭐예요? 아니, 이거 접착식 메모지예요. 해서 딱딱 붙이는 바로 그게 나와 있네요. 네. 아니, 저거는 메모지로 문제를 해결한다. 대체 뭐지? 아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절실한데 저렇게 막 아, 저도 그래요, 막 지금. 호투루 막 알려주시고 이러는 거면 조금 섭섭해지려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저거는 진짜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 저거는? 좀 성의 없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키를 높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접착식 메모지를 가지고 충분히 작은 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높이게 되면 그 효과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네네. 5분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있습니다. 오. 아우. 그 테스트 이 시험 누가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싶기는 한데 워낙 황금 비율이어서 혹시 제가 제일 막내니까. 아까 제가 키가 제일 작지 않았나요? 몸무게 순서로 합시다. 몸무게 순서로. 몸무게 순서로 합시다. 몸무게 순서로. 아 그럼 선생님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몸무게 손으로 하자. 이용식 씨 모시겠습니다. 아, 좋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체험자 이용식 씨께서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세면당하신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아무런 얼굴 키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네. 통증점 6군데를 눌러서 그때 통증을 측정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나 또 여러 가지 호흡량이나 이런 거를 검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얼굴 키를 회복시키는 상태에서 5분 있다가 똑같은 거를 다시 또 반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얼굴 키를 회복하기 전과 회복한 후의 변화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증의 변화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증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죠. 그죠.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국제통증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VAS라고 하는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그거는 이제 통증을 어떤 수치로 계량화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 자극을 할 때마다 수치를 본인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예, 마음의 준비 되시면 근데 죽을 것 같은 통증도 거기까지도 갑니까? 죽을 것 같은 통증?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네. 자, 우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붙여보세요.
붙이면 이렇게 줄이 나와요. 이 부위는 되게 눌러도 잘 안 아파요.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0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 아프십니까? 아. 0. 예.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6군데를. 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래턱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통증 첫 번째 관자근을 제가 눌러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이렇게 누른 게 0이면 예. 여기 누르는 것이 같은가요? 5.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근 부위를 제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부위는 이렇게 주행하는 근육인데요. 여기를 있습니까? 네, 여기 손가락으로 똑같이 제가 이렇게 눌렀습니다. 8. 안 아픈데? 아파요? 그렇게 아프세요? 아프긴 아파 여기. 8. 이거 소위 말하는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 하는 부위를 제가 가볍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 자극이. 여기는 얼마나 되나요, 수치로? 지금 거기보다 조금 더 아픈데 8.5. 아까 8보다는 좀 아팠어요. 어디가? 목비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통증점이 승모근 부분을 제가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잡았거든요. 승모근. 6. 네 번째 승모근에서 6이 나왔고요.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종아리를 먼저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기 오른쪽 다리를 펴서 제가 종아리 부위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제가 이렇게 눌렀거든요. 여기는 얼마에 해당되나요? 4. 괜찮으시군요. 좋으신 표정이네. 아까보다 덜 아프셔가지고. 네. 이제 맨 마지막 6번째 통증 명치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9? 어우, 급소야. 너무 아프다. 자, 여기에 추가되는 검사가 있나요? 이제 아까 우리 호흡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얼굴 키가 작으면 그 호흡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이 폐활량을 측정하는 이 기구를 가지고 지금 전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불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검사가 상당히 다각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얼굴 키를 높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80 정도 돼요. 네, 382입니다. 자, 폐활량 측정까지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입안의 키가 작게 되면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쓰시던 대로 쑥 쓰시게 되면 자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스티커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견봉이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를 붙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귀 앞쪽에 이주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주하고 견봉 끝이 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혁 선생님은 육안적으로 봐도 한 2인치가량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스트 네.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손가락 빼기. 자, 이제 앉아보실래요? 손가락을 빼요? 다시 껴드릴게요. 마지막 남은 테스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악력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용 선생님한테 제 손가락 하나를 잡아보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빠지지 않을 만큼 꽉 쥐세요. 그럼 제가 빼볼게요. 자, 그럼 왼손부터 하겠습니다. 자, 힘껏 쥐세요.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이 정도 느낌. 핫도그라고 생각해보세요, 핫도그. 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핫도그. 입에 넣는 올 거다. 빼면 뺀다고 얘기를 가면 나도 빼면 뺀다고 얘기를 가면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꽉. 자, 빼겠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더 세신가 봐요. 힘이. 약간. 예. 네, 약간. 왼쪽은 지금 굉장히 약하세요. 자, 빼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는 겁니까? 네, 네, 드디어 예. 하는 제발. 얼굴 키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먹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메모지가 쭉 있습니다. 보니까 2mm, 3mm, 6mm에서 1cm까지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아마 이걸로 그만큼의 얼굴 키를 네, 높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자기 얼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얼굴 키가 차이가 나는지를 자를 통해서 거울을 보시고 대각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래 얼굴 키가 뭐 예를 들면 내가 판단하기에 한 3mm 정도 지금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저 포스트잇 두께를 3mm를 중심으로 3mm짜리 하나, 4mm짜리 하나, 5mm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더 많으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통상 그냥 한 1mm 단위로 세 개 정도를 만드셔가지고 입안에다가 부으셔요. 그래서 가운데 걸 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낮은 걸 물고 그다음에 높은 걸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얼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높은 쪽에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박사님 본인에게 잘 맞는 높이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근육의 반응을 이용해서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뇌 반응을 통해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뇌가 인지하게 되고 연관된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도움이 되는 자극이 있으면 약한 근육도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쪽만. 제가 이렇게 누를 겁니다. 이를 꽉 무세요. 네, 이를 꽉 무시고 제가 이거 누르면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이게 잘 안 버텨지시거든요. 지금서부터 이제 이 두께를 비교해가면서 저희가 높이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요 접착식 메모지를 입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를 싸서 입에다가 넣는데 이게 일회용. 네, 일회용 장갑을 자른 끝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네. 그럼 이 종이를 어느 위치에 딱 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송곳니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셌을 때 세 번째 치아 송곳니하고 어금니 그 사이에다가 양쪽이 물리게끔 물리는데요. 만약에 자기 이가 이게 깊이 물린다. 이렇게 앞니가 깊이 물린다 그러면 자기 앞니 끝이 물린다는 느낌으로 무는 게 좋습니다. 턱을 아래턱을 좀 빼주고. 그렇죠. 아래턱을 네. 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cm입니다. 물려보세요. 이렇게 송곳니 뒤쪽으로 일자로 넣는 거. 물리시고 네. 그다음에 꽉 무나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세요. 자, 아까처럼 무시고 팔 올리시고요. 자, 힘 줘 보세요. 제가 눌러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똑같은 걸요? 네. 잠깐만요. 아이 보세요. 요번에는 4mm짜리를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보세요. 같은 위치에 무시고 이 선생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그럼 더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럼 저 지금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죠.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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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시 보세요. 힘 주세요. 다시 때려주세요. 힘 주세요. 다시 때려주세요. 6mm짜리 주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아니 그리고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느껴지시죠? 자, 올리시고 이번엔 다시 또 높이가 낮아진 거잖아요. 자, 힘 줘보세요. 버틸라고 막 해도 안 돼요? 자, 높이에 따라서 근육은 달리 반응하기 때문에 네. 제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다시 낮은 데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cm짜리가 거의 적합한 높이로 판단돼요. 자, 1cm짜리로. 아이 보세요. 다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버텨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높이를 차이셨잖아요. 네, 이제 앉으시고요. 그러면 앉으시고. 신기하네. 그리고 다시 또 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입니까? 네, 5분이요. 아. 원래 사람마다 발현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른데요.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 하면은 통상적으로 10분 이내에 다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통증도 사라지고 힘도 그렇죠. 좋아지고. 예. 근데 그게 보통
그냥 빠른 사람들은 5분 내로도 오고요. 또 긴 사람들은 15분이나 2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빨리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좀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빨리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숨 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 5분 정도만 계셔도 눈은 굉장히 빨리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과 눈이 먼저 느끼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증의 변화를 한 5분쯤 있을 때 비교해 보시면 무는 것과 관련 있는 통증은 금방 변화가 옵니다. 지금 5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모 씨는 지금 계속 물고 있었죠. 지금도. 예.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은 걸 느끼지. 이모 씨가 선배님을 한번 해봐요. 이모 씨가 근데 선배님. 저도 비슷하잖아요. 기름칠한 거야, 기름칠한 거 쑥.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앞니 끝으로. 아, 얘를 더 안으로 밀어넣을 거야. 아, 손가락을 한번 다시 한번 빼보세요. 5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양상국 씨하고 한번 손가락 악력 한번 테스트를 비교해 한번. 볼까요? 양상국 씨는 참 좋겠네. 저런 거 안 해도 되고. 예. 아까하고 달라졌는지. 이모 씨가 제 악력이 아기만큼 없었거든요. 아까 되게 약했거든요. 예. 꽉꽉 잡았어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아파. 혹시 지금 빼면은 그럼 금방 또 힘이 빠집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요.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아직 짧은 시간이에요. 네, 네. 지금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한 게, 그러니까 고각이 변화가 있어요. 벌써 두 가지가 변하죠. 정말. 네. 어루라. 혹시 어루라. 그래요? 두 가지가 변했어요? 이제 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그냥 빼요. 드럽게 왜 올려놔요? 드럽게 왜 올려놔요? 아,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갖고. 화를 내. 일단 지금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맑게 보여요. 그래, 그래. 그리고 그건 두 번째가 저 사실은 녹화 중에도 항상 보면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여기가 너무 편해요. 풀렸어요. 네. 진짜? 자, 드디어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드디어 잠깐 물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잠깐 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물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제 네. 이 채로. 이 채로. 네. 자, 뒤로 기대시고요. 야, 5분. 아까 이제 통증점 한 거 기억하시죠? 여기 관자놀이 관자근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수치로 몇 채입니까? 손가락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한 번만. 네.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안 아프신가 봐. 아까보다 훨씬 세게 눌렀거든요. 어디 비슷한 것 같은데 관자놀이. 수치로. 네. 1. 네. 1 갑니다. 계속해서요. 자, 그다음에 교근 부위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되게 아프다 했거든요. 제가 더 세게 누른 거예요. 지금 손이 떨릴 정도로. 자, 여기. 왜? 아까 팔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아파하셨는데. 아까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 하는 부위를 제가 가볍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 여기도 제가 세게 누른 거예요. 네, 아까보다 훨씬. 세상에나. 여기도 제가 세게 누른 거예요. 네, 아까보다 훨씬. 아니면 3. 이거 아니면 3. 그다음에 승모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 6이었거든요. 제가 아까보다 더 세게 눌렀어요. 지금 꽉 잡은 거예요. 통증은 없고 시원해. 야, 통증이 아니라 시원하다. 와. 자, 그다음에 제가 종아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종아리. 이렇게 눌렀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제가 느낌이 없으신가 봐. 이런.
그러면 이제 문제의 명칭입니다. 예. 다음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전 그거. 아까 무게가 앞에서 거야. 그게 많이 기억이 아프셨어요. 그냥 예. 트라우마가 있어. 흥분하셨어 지금. 이제 맨 마지막 6번째 통증 명치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오, 급소야. 이용식을 떨게 한 명치 통증은 사라졌을까?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제 문제의 명칭입니다. 아까 무게가 앞에서 예, 아까. 제가 이 체중을 가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말도 안 돼. 아까는 화내셨잖아요. 아까 막 화내셨잖아요. 통증이 없어. 지금 6군데의 통증 부위였어요. 야, 이거 무려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고 계신데 이건 뭐 지금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5분 만에 단지 이것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좋아하시는. 요 테스트하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난 진짜 한번 요 폐활량 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보세요. 아, 폐활량까지 좋아졌을까요? 아까 호흡이 좋아지신다니. 네. 큐 주세요. 네. 큐! 큐! 지금 380 정도 돼요. 네, 382입니다. 그래서 큐! 오. 440. 아. 60이나 올라갔어? 지금 우선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예. 예. 우리 이모 씨가 눈이 이렇게 좀 환해졌다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깨끗해졌어. 눈이. 이 시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맑아졌어요 그냥. 네. 맑아졌어요. 맑아지고 코로 숨을 쉬는데 그렇게 편한 거야. 이걸 물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변화가 저한테는 왔어요. 그러니까 눈하고 호흡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예. 뭐 손가락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빼고가 문제 지금 아니라. 아까 손가락 먼저 해보시죠. 네. 꽉 쥐어보세요. 그 정도. 꽉. 쩍. 빼겠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더 세신가 봐요. 약간. 아까 쏙쏙 빠졌는데. 아까 쏙쏙 빠졌는데. 아까 쏙쏙 빠졌는데. 야, 이쪽이 더 약하죠? 네, 이쪽에 넣어요. 예. 못 잡겠더라고. 살이 네. 아프고. 자, 이쪽이 약하셨거든요. 갑니다. 갑니다. 더 세졌어요. 지금 아파요. 본인도 부분이 아파요. 네. 선생님도 아프시고. 네. 낀 상태로 자세를 놓도록 자,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고. 이거 빼면 하지 말고. 진짜 아파.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 확인 있겠습니다. 신기하다. 네. 어머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신기하네. 참 대단하신 분이네. 예. 아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마음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체험을 사실 저희만 하기 그렇고요. 우리 방청객분 가운데서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세요? 아, 나와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목이 일자목이라서 이 어깨가 항상 무겁고 아파요. 눈도 침침하고요. 아,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신지 저희가 좀 네, 해봐야 검사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좀 앉아보시겠습니까? 뒤로 머리를 기대세요. 어깨가 많이 아프신가요? 네, 자,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럼 이게 0입니다. 예, 혹시 움직이실 때도 아프신가요? 예. 어떻게 움직이실 때 아프신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걸을 때도 좀 아프고요. 네. 가만히 있어도 여기 등이 조금 또 수북하게 조금 그러면 지금 두툼해요. 등 그래갖고. 아프신 게 예. 아까 이 방법으로 수치로 얘기하면 얼마쯤 아프신 거예요? 그래도 한 7, 8은 아파요. 항상.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예. 어깨는 그럼 얼마나 아프세요? 어깨는 조금 뭐 한 5 정도? 제가 그럼 한번 어깨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제가 먼저 우측을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여기 눌렀을 때는 얼마나 되시나요? 거기는 한 5 정도 돼요. 5요. 그다음에 제가 이쪽도 이렇게 눌렀습니다. 아우, 거긴 많이 아파요. 얼마 한 7, 수치로? 7 정도. 5하고 7이죠? 예. 자, 그리고 저기서 지금 저기 얼굴 키워야 하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란 글씨 보이시죠? 예, 예. 제가 이따 지금 보이시는 거하고 예. 이따 보이시는 거하고의 느낌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 좀 잡아볼게요. 아프시죠? 예. 그건 수치로 얼마나 돼요? 어깨하고 비교해 보시면. 한 9는 되는 것 같은데요. 한 9는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머리를 뒤로 기대시고요. 자, 이제 눈 감아 보세요. 자로 자, 이게 재서 과연 얼굴 키의 차이 때문에 그러신 건지. 눈꼬리에서 입꼬리까지 길이가 69고요. 이제 인중이 시작된 데서 턱 끝까지 거리가 65.5예요. 그렇다면 3.5 정도, 그러니까 4mm가 차이 난다고 보고요. 네. 그 전에 잠깐만 테스트를 할게요. 쓰신 상태에서 이를 어금니로 꽉 무시고요. 제가 이제 팔을 어깨 안 아프시죠 여기? 지금? 예. 네, 제가 이거 살짝 누를 거예요. 예. 그럼 안내하게 힘으로 버텨보세요. 와. 전혀 못 버티시죠. 힘이 없으신 거 드시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눌러도 안 돼요. 예. 그 상태에서 송곳니 뒤쪽으로 한번 양쪽이 몰리게 4mm짜리 쓴 거죠. 네. 자, 이렇게 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하늘이시네요. 내리시고요. 아. 그다음에 6mm짜리 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얼굴 키보다 더 긴 거를 물린 거예요. 자, 거기에 테스트 볼게요. 자, 힘 줘 보세요. 손가락으로 해도 내려. 손가락으로 해도 내려. 적정한 그게 그렇죠. 딱이군요. 그게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지금은 길어지신 거죠? 지금 길어진 거기 때문에 힘이 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4mm짜리를 무시고 5분간 있다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구신 줄 알아? 진짜. 이거 누구신 줄 알아? 진짜. 배고파. 눈이 맑아져. 눈은 맑아져. 확실하게. 눈이 깨끗하게 없어. 이렇게 그지? 좀 이렇게 넓어지면서 유리 닦으러 이거 해야 된다고. 눈은 없지. 선명하게. 눈이 초롱초롱해요. 우리 아까 60대 진짜 후반이시고 힘쓰네. 불편한 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방청객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모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궁금하다. 이게 물고 나면 다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지금 잘 보이세요?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위치가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실 때 통증은 좀 줄어들으셨어요? 그럼 등 아프신 거 수치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너무 극단적이야. 뒤를 기대해 보시겠어요? 자, 아까 제가 눌렀던 데를 한번 다시 또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을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거기는 한 5 정도 돼요. 보여. 예. 그다음에 제가 이쪽도 이렇게 눌렀습니다. 아우, 거긴 많이 아파요. 한 얼마 7, 수치로? 7 정도. 5하고 7이죠? 예. 제가 여기 좀 잡아볼게요. 한 9는 되는 것 같은데요.
주제의 어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깨. 자, 아까 따로따로 눌렀기 때문에 좀 따로따로 좀 볼게요. 자, 오른쪽을 먼저 지금 쥐어볼게요. 오른쪽을. 제가 굉장히 세게 잡았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지금 수치 얼마예요? 1. 왼쪽을 잡겠습니다. 왼쪽을 잡겠습니다. 거긴 조금 아파요. 네, 그러니까 수치로 얘기해요. 2. 조금 아파요. 2. 야. 기대시고요. 자, 이제 여기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목빗근. 아까 제가 이렇게 더 세게 눌렀거든요. 네, 0이라고 할 때 지금 얼마나? 2. 2. 2. 자, 이제 빼고 한번 말씀을 해보셔도 돼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눈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눈이 엄청 밝아요. 저 글씨가 크게 보여요. 아, 저기. 예, 예. 얼굴 키 씌워야 하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그거 제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엄청 밝고 크게 보여요. 5분 만에 이런 변화. 아무튼 편해지셨다니까 정말 기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턱이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저희가 만성 통증을 불러오는 턱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얼굴키라는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그래서 됐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그걸 물어봤더니 확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뭐 하루에 몇 분씩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잠깐 뭐 쉰다든지 그럴 때 이게 물어보셔도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자기가 조절해서 이게 해야지 이걸 뭐 질병을 고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걸 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나이가 들고 저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몸이 통증인 거예요. 그냥 뭐 꼭 이렇게 막 쑤시는 통증이 아니라도 그럴 때마다 이것만 물면 온몸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은 다 싹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굴 키가 낮고 물리는 게 잘못돼서 나타나는 증상 부분만큼은 지금 무시는 부분에 의해서 좋아지게 되지만 실제로 모든 통증이나 또는 모든 불편함이 이걸 물었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푸짐해졌다.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 알게 됐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성인들의 경우에 얼굴 키는 이렇게 인위적인 걸로 우리가 높여야 되지만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찍 발견해서 충분히 얼굴 키를 성장과 발육을 유도해서 우리가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황금 비율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얼굴이 무너집니다. 노화의 첫 단계, 목주름입니다. 목의 탄력이 무너지면 얼굴의 탄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이 떨어질수록 청소기의 흡입력을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잔인해. 딸려가지 마. 어머, 얘 어디까지 가? 피부가 마중 나와. 71세의 목 탄력 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광나는 거 봐. 와. 되게 탱탱하네. 진짜 구분을 못하겠다. 4번이 그래도 여기 주름이 조금 있어. 2번. 2번 같아, 2번. 지금 이 가운데 71세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대박!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이 정도로 세월을 역행한 목주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매일 같은 그 횟수를 하시면 효과를 분명히 봅니다. 왔어. 나 지금. 짧은 시간에 예쁜 목 가질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거 몇 번 했다가 땀나. 길게 늘어지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어머, 언니 진짜 끝내준다, 언니.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